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오늘이 13주차 13주차 3차시 강의가 되네요. 벌써 이제 13주차가 오늘로서 이제 끝나게 되면 한 주만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 13주차 3차시 강의지만 13주차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는 내용은 건조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공정. 건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물질 추출론이 목적하는 그러한 이제 성분을 갖다가 천연물이라든가 또는 생약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분리를 하는 건데, 수분을 분리하는 함수율을 낮추는 건조공정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어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천연물질로부터 추출해서 얻게 되는 그런 이제 물질들 또는 그런 성분들에는 수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원료라든가 성분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분을 갖다가 수분 함량을 떨어뜨려야 정제가 조금 더 우리가 유용한 형태로 이제 될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이제 물질들을 갖다가 활용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의 함량을 갖다가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공정으로서 건조 공정을 사실은 또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추출론에서 건조 공정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건조 공정은 지난 1차시, 2차시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크게는 기계적 건조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적 건조 공정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기계적 건조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예를 갖다 들어드렸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세탁물, 고체죠. 그걸 갖다가 탈수를 시켜서 원심 분리를 함으로써 원심력에 의해서 탈수를 시켜서 수분, 즉 물을 갖다가 이제 제거하고 분리하는 그러한 공정이 이를테면 이제 기계적 공정이죠. 또는 우리가 이제 세탁물에서 이제 물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쥐어짜기도 하죠. 그렇죠?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이제 제거하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압력을 굉장히 낮추어서 상압보다 우리가 보통 대기업보다 낮춘 압력 상태에 놓이게 해서 그래서 수분을 제거하는 그런 등등의 과정들이 결국은 다 우리 기계적 건조 공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열적 건조 공정의 경우에는 열을 가함으로써 고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기화 또는 증발시켜서 그래서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은 지난 2차 시에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물론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제 먼저 살펴봤어요. 그래서 단열 방식의 열적 공정이냐 아니면 비단열 방식의 열적 공정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기체 중으로 고체를 갖다 노출시켜서, 즉 단열 방식의 이제 건조 공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2차시 2교시에서 이제 다뤘었던 것이죠. 맨 왼쪽에 있는 것이 횡단순환시, 고체 입자들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뜨거운 열풍이 이제 지나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관통순환식이라고 해서 저렇게 고체 입자가 놓여져 있는 데를 관통해서 통과해서 뜨거운 기체가 지나가면서 그 고체가 포함하고 있는 수분, 수분을 갖다가 바로 이제 증발 또는 기화시켜서 그래서 제거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회전식으로서 저 안에 이제 뜨거운 고체가 있는 공간을 저렇게 외부에 있는 통이 회전하면서 입자들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입자가 뜨거운 기체 중을 통과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체 중에 수분의 함량이 줄어드는 그런 방식인 거고요. 요 네 번째가 이제 유동층이에요. 고체 입자들이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에 밑으로부터 뜨거운 기체를 갖다가 불어 넣어주면은 저 입자들이
고체층이 들썩들썩들썩 하면서 그 사이의 공간을 통과해 가면서 뜨거운 열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바로 기화 또는 증발이 일어나면서 수분이 제거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다섯 번째가 공기 운반식이라고 해서 밑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기체를 갖다 유입을 하게 되면은 저 고체 입자도 기체와 함께 이렇게 이제 이동하게 되는, 같이 따라서 운반이 되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체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들이 분리가 되고 이제 그런 유형이고, 말씀드렸듯이 다섯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물을 갖다 흘릴 때 거기에 흙탕물들이, 흙이라고 하는 고체 입자들이 물과 같이, 액체와 같이 관을 따라서 쭉 이동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액체와 같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기체와 함께 고체들이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조가 되는 그런 방식이 다섯 번째 공기 운반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유형의 이제 단열 건조 방식, 이 단열 건조 방식 우리가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영상을 한번 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유동 방식. 이 밑에서 뜨거운 기체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 기체의 유입 에너지에 의해서 입자들이 들썩들썩들썩 유동하면서 그러면서 건조가 되는 이제 그런 방식에 대한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Fluid bed dryer. Fluid bed dryer with functions of mixing and drying is widely applied in such industries as pharmaceutical, foodstuff, chemical, dairy, etc. It is composed of machine tower, spraying system, secondary filter system, and air processing system. Inlet air processing system covers primary filter, medium effective filter, hot-cold air shutter valve, steam heater, and high-temperature resistant HEPA. Machine tower is designed in 4 sections including lower plenum duct, product container, expansion chamber, and top filter house. Secondary filter can avoid leaking of powder from the top filter house and ensures safety and protects the environment. WIP is optional for customers to clean machine easily. Drying work will be ready after the product is sucked into product container by means of negative pressure. After passing through the inlet air processing system and going into the lower plenum, the inlet air will blow product up, making it fluid and dried. After reach to the end point, drying work is finished. After repeated powder drying, we can get the ideal, even and dried granules finally. The filter bags in the top house shakes alternately and repeatedly. After passing through the top bag filter and the secondary filter unit, air will be discharged outside. After the machine is stopped, we swing out the product container for the next process. 네, 이렇게 유동층형 그런 이제 건조기에 대한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요소에 대한 이제 설명도 같이 곁들였는데, 중간에 나왔었던 것처럼 밑으로부터 뜨거운 기체 유입에 의해서 안에 있는 고체들이 막 유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고체가 품고 있는 그런 수분들을 갖다가 이제 증발시켜서 그래서 제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유동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다른 유형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우선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는 유동 방식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이제 단열 그런 이제 건조 방식이라고 하면 왜 뜨거운 기체에 직접 이제 접촉하는 방식이잖아요. 물론 조금 전에 보였었던 5가지 방식에 대한 것들도 뭐 다양한 장치들이 이제 존재를 해요. 예.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유동 방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비단열 건조.
고체가 뜨거운 표면이나 또 다른 열원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런 거죠. 그렇죠? 빵을 갖다 굽는다라든가 이런 경우 플레이트 위에다가 빵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열을 가하면 플레이트가 이 판이 뜨겁게 달궈지고 그 판 위에 위로부터 열이 어디로 이제 고체 입자로 전해지면서 그러면서 고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갖다 증발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식, 이런 방식들이 이제 있기도 하고요. 또 고체가 정지 또는 천천히 움직이는 수평 표면 위에 펼쳐져서 건조가 되는 이제 그런 방식도 있어요. 또 원통이 있는데 그 원통이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이제 교반이라고 그럴까요? 나선식으로 이렇게 이제 고체 입자들이 이동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건조가 되는 방식도 있고요. 또 중력에 의해서 경사면을 갖다 미끄러져 가면서 고체 입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는 로타리 드라이어라고 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통형 그런 이제 그 방식이 바로 이제 이런 방식인데요. 이 원통형들은 어떠한 그런 형태로 이제 운전이 되는지 마찬가지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나선형의 그런 이제 스크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고체 입자를 섞어주고 혼합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건조가 되는. 또 이것이 이제 이동할 때는 컨베어 벨트를 타면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섞어주고 그 다음에는 벨트 위에 놓여서 뜨거운 열풍이 들어오면서 건조가 되는. 또는 위로부터 열풍이 내려오면서 건조가 되는 그런 방식이죠. 완전히 건조가 된 입자들은 고체 입자들은 이렇게 다시 이제 배출이 되고 또 그 입자들은 다음 단계로 이렇게 이송이 이제 되는 거죠. 다 끝나면 이제 이 벨트를 갖다가 이제 세척하고 이런 공정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벨트 드라이어라고 하는 이제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비단열 그런 이제 건조 공정의 대표적인 형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통이 회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뜨거운 통에서 고체 입자들이 접촉을 하면서 또 이제 건조되는 이제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로타리 드라이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하고 있고요. 한쪽에서 이제 입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원통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그쵸? 원통들이 회전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입자들도 결국은 공간에서 뜨거운 원통에 접촉이 되면서 열을 갖다가 받아서 증발이 되기도 하고 기화가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네, 이런 유형이 이렇게 수평하게 놓이는 것이 아니라 경사가 졌다면 뭐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동하고 그래서 이제 건조가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건조기 내에서의 온도의 분포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겠느냐? 예. 건조기 내부에서의 온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원료의 성질이라든가 또 이 고체 입자가 품고 있는 액체 함량, 또 가열 매체, 가열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매체 온도, 그리고 건조 시간, 건조 고체의 최종 허용 온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형태로 이제 바로 온도 변화가 나타나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건조하는 방식에도 회분형, 횟수를 갖다 이제 나누어서 그렇죠? 건조시키고 꺼내고, 건조시키고 꺼내고, 예, 그러한 회분형. 그리고 연속식으로 한쪽으로 계속 원료가 주입이 되고 한쪽으로는 계속 건조가 된 그런 이제 제품이 생산이 되는. 그런데 건조가 된 제품이 생산되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되는 그런 방식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향유형, 서로 유입되고 빠져나가는 방향이 이제 서로 반대되는, 예, 그런 형태고요. 또 뜨거운 기체와 고체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유입이 돼가지고, 예, 같은 쪽에서 유입이 돼서 그 다음에 출구 쪽도 같은 그런 방식의 향유식, 병류식 그런 이제 방식이 있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향유, 서로 반대로 뜨거운 기체는 이쪽에서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고체는 수분을 포함한 고체는 왼쪽에서 유입이 돼서 그래서 쭉 지나가면서 완전히 건조가 돼서 빠져나가는 그런 향유라고 얘기하죠. 향유는 카운터 플로우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카운터 커런트,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가 가끔 즐겨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권투 같은 경우 보면 카운터 펀치라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서 있다가 맞는 것은 카운터 펀치라고 절대로 안 해요. 공격을 하려고 들어가는 상태에서 맞받아치는, 예, 반대로 거슬러서 치는 그런 형태를 카운터 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방향이 반대의 서로 거스르는, 예, 향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방식과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연속식에도 있지만은 크게는 이렇게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회분식 건조, 횟수를 나눠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건조 방식.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연속식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향유식 건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는 이를테면 계속 열을 갖다가 가하는 그런 이제 열 매체는 일정하게 계속 이제 가열을 시키겠죠. 그러면은 이 고체 입자는 수분이 다 증발할 때까지는 일정한 값을 갖다가 수분이 다 증발되면 다시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유형을 갖다 이제 보이는 회분식 건조. 그래서 저렇게 이제 고체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이 다 증발되면 이제 꺼내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또 덜어서 또 다 증발시키고 또 꺼내고 이렇게 횟수를 나눠서 하는 회분식 건조 방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향유식. 서로 유입되는 뜨거운 기체가 유입되는 방향하고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예, 고체가 유입되는 방향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고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은 점점 예,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면서 온도는 다 기화될 때까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다 기화가 되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방식이니까 이 수분의 함량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가스의 온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는 회분식이냐 연속식이냐 이렇게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건조를 하는데 건조 방식에는 냉풍 건조. 냉풍 건조는 온도는 그렇게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로 공기를 상온 부분에서 그래서 유입을 해서 냉각 제습을 하고 그리고 수증기압을 갖다 낮춘 그런 상태에서 원료에 접촉시켜서 그래서 기화열을 일부 공급을 함으로써 냉풍하고 이제 고체 입자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가지고 있는 수분의 함량 그것에 의한 이제 수증기압, 증기압의 차이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식품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 건조라고 하더라도 응달에서 이제 하는 건조예요. 그래서 응달에서 함으로써 어떤 햇빛에 의한 그러한 이제 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고, 즉 바로 이렇게 상온에서의 그런 이제 공기를 통해서 건조하는 방식은 냉풍 건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식품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공정이에요. 갈변이나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그런 현상이나 또는 지방의 산화를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냉풍 건조의 경우에는 설비비, 그렇죠? 잘 건조가 안 되니까 설비비가 굉장히 크게 설비를 갖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설비비라든가 또는 운전 경비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겠죠. 왜? 한번 건조시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운전 경비가 많이 들겠죠. 그런 단점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냉풍 건조는. 자, 그런데 말이요, 진공 건조가 있겠죠. 진공 건조는 밀폐된 용기의 내부를 30에서 100mmHg. 그러니까 대기압이 760mmHg잖아요. 7분의 1에서 즉 20분의 1까지 10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압력을 갖다가 낮춰서 감압을 시켜서 보통 저온에서 30에서 50도씨 정도의 저온에서 건조하는 방식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여러분들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거 뭐 잘 알잖아요. 우리가 보통 상압이라고 하는 대기압 상태, 일기압이죠. 대기압 상태에서는 물에 끓는 점이 100도씨이지만 온도가 압력이 훨씬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234mmHg mmHg 수은 기둥으로 나눴을 때는 760mmHg가 1기압이니까 234면은 얼마예요? 보통 3분의 1 정도, 그쵸? 내지는 4분의 1 가까이. 그렇게 되면은 이 끓는 점이 70도씨밖에 안 돼요. 70도씨에서는 아미노산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영양분들이 덜 파괴가 되겠죠. 이러한 그런 이제 특징을 이용을 해서 열에 불안정한 그런 이제 물질들을 갖다 건조할 때 이렇게 진공 건조를 갖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진공 건조의 특징은 저온 영역에서 건조하고 전조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원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풍미, 향이나 맛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건조식품, 특히 식품류에 있어서 이 바로 건조되어서 나오는 그런 제품의 맛이라든가 향, 색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의 원래 천연물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양 성분의 분해라든가 산화 등의 화학 반응을 갖다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발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에 용해되기 쉬운 다공성 과립상 제품에 잘 적용이 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다공질로 되기 때문에 수분이 아주 낮은 그런 상태까지 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또 2차 오염이 없는 위생적인 제품을 얻을 수 있고요. 연속 작업이 어려우면서도 생산 단가가 왜? 진공을 걸어줘야 되잖아요. 압력을 낮춰야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또 들겠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바로 진공 건조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또 바로 이러한 진공 건조를 이용한 제품으로서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당분류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든가 수분이 많아서 분무 건조를 해야 되는 그런 물질이라든가 또 기타 건조 방법으로는 건조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제품들인 경우에 바로 이렇게 진공 건조를 한다. 그래서 물엿이라든가 조청, 메가 농축액, 꿀 이런 경우 이제 진공 건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열의 영향을 갖다 이제 받기 쉬운 물질들, 예, 쉬운 원료들, 예를 든다면 오렌지 과즙, 그렇죠? 예,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비타민이 이제 있는 토마토 퓨레 또는 예, 이제 간장이나 장류, 간장이죠, 된장 이러한 영양을 갖다 이제 열의 영향을 받기 쉬운, 즉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기 쉬운 그러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진공 건조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품질의 건조식품을 갖다 만들 수 있다. 인스턴트 커피라든가 또 우리가 라면 뭐 이런 데 많이 쓰이는 스프 또 농축액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바로 이 진공 건조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방법이 도입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진공 건조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분무 건조는 어떠냐? 분무 건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고체 입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액상 슬러리를 갖다가 뜨거운 열원을 갖다 가지고 있는 기체가 있는 곳에다가 분무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표면적이 접촉하는 표면적은 넓으면서 그러면서 바로 열과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고체 입자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수분들이 증발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러리나 액체 재료를 갖다가 미세한 입자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에 건조실에서 한 180도씨 부근에서 그래서 분무를 해가지고 미세한 입자와 열풍을 접촉시켜서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1초에서 10초 정도에 건조시켜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초기 수분 농도가 높은 액체의 건조에 유리하고요. 또 열 변성에 의한 품질의 저하가 이제 일어날 우려가 있는 그런 제품들에 이제 많이 쓰입니다. 주로 분유라든가 분말 간장, 또 분말 된장, 기타 농축액의 분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특징으로는 이 분무 건조의 특징은 건조 시간이 짧고 연속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고요. 영양분에 대한 손실이 적다. 이 경우도 왜? 열에 접촉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에 의한 파괴, 영양소의 파괴 이런 것들이 이제 덜 일어나겠죠. 그래서 영양분 손실이 적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열에 강한 식품이나 약한 식품 모두에 공통적으로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품의 특성에 따른 건조기 설계와 운영을 갖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비교적 원활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분무 건조예요. 예. 장치 자체는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장치가 가지고 있는 원리라든가 그 메커니즘은 조금 아주 기술적인 요소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분무 건조 같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Spray drying is used in the production of a wide variety of consumer goods, from the food we eat to the medicines that keep us safe and healthy. It is used throughout the food, manufacturing, and pharmaceutical industries to rapidly dry liquid product feed into a powdered material using heated gas for a variety of consumer and industrial applications. The process begins when a liquid product feed is passed through a special nozzle called an atomizer. The atomizer disperses the liquid stream as a mist of fine droplets into a heated gas atmosphere to facilitate the drying process. There are various nozzle designs, such as pressure nozzles and rotary nozzles. The type of atomizer used will vary by application. As the product feed is dispersed into the drying chamber, the droplets rapidly dry as the liquid evaporates. The dried particles fall through the drying chamber for collection using a variety of methods and packaging for further processing and distribution. The heating gas is vented back into the atmosphere. This is the simplest form of spray drying, otherwise known as a single-pass system. Several major components make up a typical spray drying system. The process begins when the product feed is delivered from the feed tank through the feed line to the atomizer, which is located at the top of the drying chamber. Drying gas is introduced to the drying chamber through the inlet HEPA. The atomizer disperses the product feed as a fine mist of droplets into the drying gas. Once the material has dried, the particles pass through the system to the collection chamber where the material is deposited into powder bags. The heating gas is then vented out through the outlet HEPA.
이렇게 스프레이 드라잉, 예, 열에도 비교적 민감하고, 예, 그러한 이제 고체 입자들, 예, 그 고체 입자들이 포함하고 있는 수분들 이런 것들을 건조하는데 마찬가지 스프레이 드라이도 다양한 유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이렇게 스프레이 드라이 이외에도 또 이제 건조 방식은 열적 건조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동결 건조 방식이 이제 또 있게 되는 것이죠. 동결 건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고 우리가 보통 이제 식품류에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이제 건조 방식인데요. 시간이 또 꽤 경과해서 3차 시, 예, 13강 3차 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